인공지능, AI 혁명. 그 눈부신 기술 뒤에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물리적인 장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이 놀랍게도 기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AI 혁명의 가장 중요한 자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과는 좀 다를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반도체 칩이죠. 실리콘. 하지만 아닙니다. 그럼 AI의 연료라고 불리는 데이터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물입니다. AI의 그 엄청난 연상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물리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의 가장 중심에, 바로 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여기,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어디에 지을 거냐, 이걸 두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한쪽은 누가 봐도 유력한 후보였죠. 기존의 AI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진 대도시, 광주. 그리고 다른 한쪽은 글쎄요, 좀 의외의 장소인 시골 해안 지역, 해남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뜻밖에도 해남이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대체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서멀 스로틀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들은 그냥 불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열이 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식혀주지 않으면요, 그냥 성능이 뚝 떨어지거나 멈춰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내륙도시인 광주가 가진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시키려고 우리가 마시는 물, 즉 담수를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광주 시민 전체가 쓰는 물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건 그냥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AI 인프라를 더 짓는 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해결책은 바로 옆에 무한한 냉각수를 그냥 공급해 줄 수 있는 바다였습니다. 이게 바로 해남이 이긴 결정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바다가 가까워서 땅값이 싸고 냉각수 쓰기 좋아서 해남이 된 거구나. 단순히 그런 부동산 입지 문제로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결정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이라는 판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아주 거대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 관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맨 앞에서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돌격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먼저 달려가다가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바로 그때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경쟁의 룰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아주 근사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무의 가지와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나 기업들은요, 나무의 가지처럼 혁신해요. 눈에 보이게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화려한 열매를 맺죠. 그런데 가지는 하늘 끝까지 뻗어나갈 수 없잖아요. 성장에는 분명한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까 봤던 데이터 센터의 물 문제처럼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뿌리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뿌리는 가지처럼 화려하진 않죠. 직접 열매를 맺지도 않고요. 하지만 가지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무 전체를 살리는 근본적인 영양분과 해결책을 공급합니다. 인류 전체가 마주한 거대한 문제의 해결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뿌리의 역할이라는 관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의 철학을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AI를 만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AI를 쓰는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누가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한 AI를 개발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누가 이 AI를 가장 지혜롭게 활용해서 인류에게 지금 꼭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이건 아주 구체적인 행동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AI를 그냥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멘토, 나의 비서, 심지어 창의적인 파트너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AI의 강력한 힘을 빌려서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책이나 예술작품으로,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딱 내놓는 거죠. 이 관점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보여줍니다. 지금 세상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새로운 종류의 해답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리더십과 성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단순히 경쟁에서 1등을 하는 게 리더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진짜 리더십은 모두가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존재, 즉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봅니다. 이 급격한 혁신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남들보다 먼저 달려나가서 반짝이는 성과를 내는 가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벽에 부딪혔을 때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뿌리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